자, 이제 중학교 시험 출제 경향 좀 보여드릴게요. 중학교로 가면 국어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 이게 이제 단어 뜻풀이에요. 그래서 쪼간이 얼마 되지 않는 매우 짧은 동안이라는 뜻이 맞냐 해서 적절한 걸 다 고르라고 했어요. 이게 소설에 나오는 단어들이거든요. 푸실 수 있겠어요? 못 푸실 거예요, 아마. 근데 맞았잖아요. 어떻게 맞을 수 있죠? 이게 동백꽃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아주 옛날에 썼던 우리말들을 어휘풀이 방식으로 해서 문제를 낸 건데, 이 아이가 이걸 쉽게 맞았어요. 어떻게 맞을 수 있었을까요? 외웠으니까. 시험에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외웠으니까요. 그쵸? 이게 첫 번째 유형입니다. 단순 암기형. 중학교 국어 시험이 단순 암기형으로 나오는 게 80%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냥 학원에서 수업 듣고 문제 많이 풀리면 80점 이상은 나와요. 근데 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저희가 보면, 어머님들께서 보면, 아버님께서 보면 이거 어떻게 풀지? 근데 이걸 푸는 아이들 머릿속에 있다는 거죠. 암기했으니까. 근데 다음 유형 보여드릴게요. 위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의 개수는 이랬어요. 개수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 적절한 게 6개의 선택지 중에 적절한 게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거 정확하게 모르면 틀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친구, 이게 중학교 2학년 시험지거든요. 중학교 3학년 시험지. 3개라고 해서 맞았는데 사실은 틀렸는데 맞았어요. 되게 충격적이에요. 이게 성탄제라는 치인데 이거 맞고 이게 적절한 거고 이게 적절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3개가 적절한 거였는데 얘는 엉뚱한 걸 골라놓고 맞다고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못하면 틀리는 방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그 단순 암기형과는 완전 다르게 문제가 만들어집니다. 좀 더 보시면 자료집에 이 내용을 제가 넣어놨는데 12쪽, 13쪽에 혹시 있나요? 없나요? 엉뚱한 걸 뽑아줬나 보다. 앞에 보시면 이게 광장중 1학년 시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교과서에서 배운 작품이에요. 그래서 윤동주의 새로운 길이라는 시에서 이 길은 무슨 의미냐면 그냥 딱 봐도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이니까 인생이고 삶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길에 해당하는 기역, 미음 중 윗글에 밀출신 길과 유사한 의미의 시어를 찾아 써라 이랬거든요. 그럼 이거 처음 보는 시예요. 처음 보는 시의 시어들의 의미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이 문제를 푼 아이의 시험지를 보여드릴게요. 네, 5번을 골랐고 틀렸습니다. 혹시 5번을 마음속으로 생각하셨나요? 자, 공부를 했어요. 이 길은 삶이라고 알고 있어요. 삶이다. 그래서 쭉 읽는데 삶이에요. 그게 답을 고른 거예요. 뭘 안 한 걸까요? 문제에서요. 문제에서 뭐라고 물어봤나요? 상징적 표현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문제의 조건은 이 길과 유사한 의미를 지닌 상징적 시어를 찾으라 라고 했는데 머릿속에는 삶이고 삶이다 골랐죠.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충격적인 게 중학교 1학년 시험 문제예요. 그러니까 암기로 되느냐 안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도 잘 읽어야 되고, 그러니까 단순 암기형 문제와 이런 문제는 이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능형 문제라고 얘기해요.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거죠. 보기의 창작 과정에서 했던 글쓴이의 생각으로 보기 어려운 것 했고, 보기는 애들이 처음 보는 겁니다. 처음 보는 시인지 뭔지 모르는 것을 가지고 문제를 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은행나무 열매에서 구린내가 난다. 주의해 주세요. 구린내가 향기롭다. 구린내가 향기로우니 모순 속 진리를 찾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역설법을 말하는 거였어요. 진부하지 않게 낯설게 제시했어요. 표면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야 돼요. 이게 역설법이에요. 구린내가 향기롭다고 한 건 그 구린내가 은행나무 열매를 보호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주의해달라는 말에서 대충 짐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정답이 5번이었는데 이거예요. 이게 틀린 거예요. 직접적으로 드러낸 게 아니에요. 주제를 강한 느낌이 드는 단어를 사용해까지 맞는데 직접적인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었어요. 이거를 처음 보는 작품을 보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역설법의 개념을 알면서. 자, 이건 이제 문법인데요. 지금 이 문제 한번 대강 한번 이렇게 쓱 보시면 의를 어떻게 발음해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의를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가, 이제 표준 발음법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문제 대강 한번 눈에 익혀두시고 제가 다음으로 넘겨볼게요. 표준 발음법의 의를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거의 비슷하죠. 요게 중2 문제입니다. 이 앞에 게 고2 문제예요. 올해 봤던, 중간고사 때 봤던 문법 문제예요. 1번에 링크은 니은이 앞에 있으니까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의는 이로 발음한다고 했으니까 네잉큼 이렇게 못 읽어요. 링큼으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었어요. 그러면 이 중2 시험 문제에서 뭐가 나왔냐? 씨어의 이거 자음이 첫 소리죠. 그래서 의 못 읽고 씨어로 발음해야 돼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기 보시면 강의의 목차에서 의는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설명하고 있죠. 똑같아요. 여기서도 계몽주의에 의해서는 이걸 어떻게 의를 발음하는가 물어보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문법은 중학교 거랑 고등학교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중2 때부터 계속 배우는 그 문법을 고등학교 가서 놔버린다는 거죠. 저희 교육과정에는 문법이 다 들어가 있어요. 반복합니다. 품사 계속 반복하고 의문변도 계속 반복하고. 근데 그렇게 해도 포기해요. 저는 이제 이 발표를 준비하느라고, 설명을 준비하느라고 문제를 찾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기말고사 광남중학교 시험 문제였거든요. 일부러 어렵게 냈대요. 그런데 거의 똑같은 문제가 동대보육고 2학년 문법 문제에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번에 봤던 시험 문제입니다. 중간고사 때 봤던. 그래서 문법은 이렇게 나오는구나. 중학교 공부가 고등학교 공부로 이어지는구나.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이 문제 유형이 이런 것들을 우리는 수능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 암기형 문제는, 단순 암기를 묻는 문제는 그냥 반복해서 하면 돼요. 그리고 수능식으로 물어보는 사고력을 묻고 추론 능력을 묻는 문제는 별도로 공부 계속 해야 됩니다. 결국 이게 관건이고요. 고등학교 가서 똑같습니다. 고등학교도 단순 암기형 문제와 수능형 문제로 내신 문제가 나뉘어요. 국어 문제에서. 그리고 여기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문법이에요. 문법은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 중학교에서는 문법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 30문제, 만약에 25문제가 나온다, 그럼 15문제 가까이가 문법만 나와요. 문법이 시험 범위에 포함되면 그 시험의 절반 이상이 문법만 나와요. 그래서 문법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 이건 곧 수능 공부하고도 직결되는 공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것들을 다 아니까 거기에 맞춰서 중학교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어서 저희 본장님이 프로그램 안내 좀 해드리면서 정리할 테니까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